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과 함께하는 삶에서 환자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이제 암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는 대개 이제 암이 아주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운이 좋은 경우고 되게 이제 2기 말 3기, 4기에서 발견이 돼서 좀 만성 난치성 상태로 가기 때문에 금방 그 표준 치료나 그런 걸로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암과 함께하는 삶이 뭐 좋을 리는 없죠. 우리가 이제 당뇨나 고혈압에 걸려도 어, 계속 그 관리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당뇨를 완치시키는 의사도 없고 고혈압을 완치시키는 의사도 없습니다. 노화도 멈출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자가 면역 질환이든 퇴행성 변화를 한 번에 완치시키는 의사가 없듯이, 암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완치를 한다든가, 완전 관해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완치라는 어떤 급박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암이 이제 같이 공생하면서 가능한 오랫동안 생존하고 관리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이라는 거는 뭐 여행 가고 잘 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뭐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주무시고 통증이 없고 또 이제 수대를 잘 가리고 또 이제 신경 정신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존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암을 완치시키고 바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가 암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런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암은 뭐 얼마 사느냐 이런 것보다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암의 몇 기인데 5년 생존율이 30%다, 뭐 70%다, 80%다 하면은 그 환자의 100명에 30명만 5년 후에 생존한다. 80%면 80명이 생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달 사느냐, 몇 년 사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5년 생존 확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이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치료들을 우리가 이제 정통의학 표준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통의학 표준치료. 그래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검사, 정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수술을 한다든가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이런 표준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통의학 표준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통합의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보이다시피 이제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와 또 그러니까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어떤 치료를 같이 이렇게 잘 합쳐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합의학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도 육군, 뭐 공군, 해군 뭐 다 통합해서 전쟁을 하듯이 암과의 전쟁을 한다면 또 그런 표준 치료 외에도 그런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그런 치료들을 같이 이렇게 잘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통의학과 보완 대체의학을 같이 상황에 맞게 잘 융합해서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완 대체약은 대개 이제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간주되는 치료 외에도 다양한 이제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사지, 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뭐 허브 메디슨, 뭐
영양 보충제 등 다양한 요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신비주의나 영험주의가 아니고 민방위 기본하지 않더라도 검증되고 증명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기존의 정통의학과 잘 융합해서 치료하는 의학을 우리가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통합의학의 우리가 기본적인 접근은 그러니까 꼭 정통의학으로 표준을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큰 암을 다 띄어내기가 어렵죠. 아주 미세하거나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세포를 의사 눈으로 들어가서 띄어낸다는 건 어렵죠. 그리고 항암제로 혈관에다 항암제를 투입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세포는 혈액이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하지만 부작용이 많아서 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 그게 평행 치료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요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하고 싸우는 것 같은 맥락에서 그런 치료 외에도 우리가 이런 면역력을 키운다든가 또 암이 싫어하는 어떤 성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시너지 이펙트를 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보통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면은 뭐 한 200가지 그 조언을 듣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떤 머리를 다려 먹었다. 뭐 어떤 동물을 뭐 갈아 먹었다. 뭐 어디 도사가 있어서 침을 맞으면 낫는다. 어떤 아주 그냥 무성한 얘기를 암 환자가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신비주의와 영험주의, 그러니까 한탕주의 같은 그런 치료들이 많고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 실기를 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몸을 망가뜨려서 몸 면역 체계를 흐트리거나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어떤 정통의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못하고 환자들이 무왕장하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 하나의 경험입니다. 검증된 의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우왕좌왕 따라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나리오.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와 보완 대체학의 맞춤형 치료를 전략적으로 융합해서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복합 치료가 현대의학의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때로는 이제 치료에 시너지 이펙트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을 보면은 진단하고 수술하거나 항원 치료하면서 더 심한 환자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치료들의 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오는 통증, 또 수술에 합병증이 온다든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꼬매고 문합이라고 그러죠. 잘라가지고 이인 부위가 터져서 복막염이 온다든가 또 출혈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항암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 정상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모낭세포를 파괴하면 탈모가 생기고 조혈세포에 영향을 주면 빈혈도 오고 표준구, 혈소판 감소, 적혈구가 감소해서 빈혈도 오고 또 신경을 건드려서 감각 이상이 와서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점막세포를 건들기 때문에 굴욕이라든가 위장관 점막이 와서 속이 쓰리고 설사하고 아프고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통합의학은 이런 이제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떤 치료는 이제 또 현대의학의 그런 치료를 상승 효과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고주파 온열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너지 이펙트를 주는 그런 점도 있다. 그래서
통합의학요법은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 억제를 타겟으로 하는 요법이라서 약간 이제 공격적인 현대약적 표준 치료보다는 좀 완화적이고 부드럽죠. 그래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암세포가 이렇게 다 제거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다시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제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그런 요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방어 능력을 올리고 암의 재발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목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를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런 용어를 만들었죠. 암통합의학적 콜라보 복합요법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학은 현대의학과 보완대체학을 같이 융합해서 치료하는 게 통합의학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영어로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잘 협력하고 협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요즘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면은 정밀 진단하고 수술 하나만 하고 나면은 이제 대학 교수의 일부 이제 분들은 그때 다른 치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양제도 맞으면 안 된다, 뭐 면역 주사도 맞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좀 약간 편협적이고 좀 강박적인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대부분 젊은 의사들인데 책에서 나온 그런 뭐 치료법이라든가 책에서 본 그런 걸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또 그런 틀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치료를 배타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어디 그것만 한다는데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 많이 보면은 항암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암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못 먹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 세포나 장기를 파괴해가지고 너무 힘든데도 그 교수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서 먹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있다가 병원에 오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전에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의학의 어떤 표준 치료와 보완 대체약을 하는 통합의학이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그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치료의 효과를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복합적인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력하고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완의학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컴플리멘터리한 메디슨인데 이게 이제 자연 치유를 한다든가 면역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물리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방법으로서 정통의학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준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치료에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과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그런 것을 채워주고 그걸 지지해주는 의학을 우리가 보완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체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인데 영어로 alternative를 어떤 분이 대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원래 영어로 말하면 개안이거든요. 개안. 그러니까 A, O, B거든요. A가 안 되면 B를 하라. 그게 소위 말하는 alternative거든요. 대체라는 말은 substitution, 대체시킨 replacement, 대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체의학 하면은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치료를 대체한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반대하는 의사들도 많고 처음에 한의사들도 사실은 이 통합의학적 대체요법을 많이 들어왔는데 대체한다.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대안요법이죠. 왜 이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병원에 가셔서 이제 환자가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온몸에 전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수술도 불가하고 항암 치료도 해봐야 의미가 없고 당신은 3개월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 뭐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살다 가겠습니다 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이제 파국이 오죠. 놀래고 그럴 때 이제 어떤 대안적인 요소가 없느냐. 현대의학적으로 꼭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 아니면 없단 말이냐. 그럴 때 대안적인 요법을 해서 뭐 이런 약물 요법을 한다든가 천연물 요법을 한다든가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대안적인 요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안요법이다. 그런데 그걸 대체요법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지금 이제 이게 용어가 써여지는데 원래는 대안요법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통 의학이 전혀 없을 때 이런 대안요법이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런 전통의학을 대신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대안요법이다 또는 대체요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의학과 이런 보완대체의학과 제가 이제 자가치유요법이라고 했는데 삼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표준 주체가 제일 위에 있다면 또한 우측에는 보완대체의학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가치유요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 의사들이 다 알기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치료의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 그게 운동요법이든 식이요법이든 심리요법이든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고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 스스로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자가치유요법이 삼각형 구조로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게 콜라보 복합요법이다. 서로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육군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틀린 거죠. 공군도 가야 되고 해군도 동원돼야 되고 그다음에 육군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적 콜라보 요법은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세 개 다 기술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시키는 요법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기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 건강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몸에 항상 있는 염증을 치료하고 적절한 운동을 생활하고 또 저같이 이제 운영하는 이런 암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항암 주사요법을 시행하고 또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이제 저당식을 하고 명상과 음악,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2차 암을 예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의학적 콜라보레이션 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